세션 3를 곧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3의 첫 번째 강연자는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자문위원과 AMC-HAM ICT 위원회 위의장을 맡고 계시며 현재 한국 IBM 정책협력실의 총괄 상무로 계시는 IBM 이성웅 상무님이십니다. IBM의 인공지능 윤리 정책과 적용을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IBM에서 이 정책 협력 업무를 맡고 있는 이성웅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는 IBM이라는 회사가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한 비즈니스에서 이 윤리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언론이나 또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어떤 인류에 가져올 위험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나 뉴스들을 접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 인간이 결국은 이 지구를 떠나서 다른 행성을 100년 내에 찾지 않으면 멸종하게 될 것이다 라든지, 아니면 이 인공지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결국은 인류에게 어떤 이 멸종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부터, 또는 이 인공지능이 개발한 회사가 주로 이 서구 쪽이기 때문에 백인, 그 중에서도 남성을 위주로 데이터, 학습 데이터를 사용한 관계로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많은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인간 자체가 편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투영된 인공지능은 더욱더 편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차별하거나 그러한 잘못된 결정을 가져올 수 있어서 위험하다,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이나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사실 이런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 혹은 긍정적 견해를 가진 분들로 나누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스티븐 호킹 같은 분들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 인공지능이 결국은 이런 인류의 어떤 멸종을 가져오는 것을 가속화시키는 무서운 도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가진 능력이나 어떤 지성, 그 다음에 이것들이 결국은 인간을 뛰어넘는 그러한 수준까지 발전하게 되면 인간은 거기에 굴복하게 돼서 결국은 멸종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었고, 빌 게이츠조차도 인공지능이 상당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또한 인공지능 자체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교통사고라든지 항공기 추락이라든지, 또는 어떤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음식처럼 어느 특정 부분에 있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경종을 울리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보조해서 똑똑한 지능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보다 더 나은 결정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데 인공지능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앞으로 인공지능은 과거의 전기처럼 모든 산업에 인공지능이 사용될 것이다. 과거의 전기가 우리나라 우리 인류의 어떤 삶의 방식을 바꾸고 삶을 바꾼 것처럼 전 산업을 바꾸고 또 인류의 삶을 바꾸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하시는
전문가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양분된 또는 어느 중간 지점에서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든 간에 지금 전문가들끼리 합의된 대략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인류가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천국과 같은 그러한 미래가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암울한 미래가 올 수도 있겠다. 결국은 그런 미래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결국 인류 자신에게 달려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결정을 할 시기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IBM 입장에서는 실제로 인공지능, 저희는 이제 코그니티브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인지 비즈니스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런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 또는 서비스가 결국은 인간의 지능을 증강하는 것을 통해서 과거에 기존의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지능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어떤 지능을 더해서 더 똑똑한, 더 나은 어떤 인간의 삶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은 어떤 상식적인 측면에서 목표를 수립한다든지 어떤 상식적인 추론을 하고 가치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것은 인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인공지능이 어떤 대규모의 계산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패턴을 발견한다든지 또는 통계적인 추론을 하는 이런 곳에서는 인공지능이 훨씬 뛰어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지능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어떤 지능을 잘 결합해서 우리가 더욱 좋은 결정을 하고 또한 더 신뢰성 있는 그러한 해법을 가져올 수 있고 좀 더 공평하고 그다음에 형평성 있는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 의료 분야에서 이 유방암을 발견해내는 판단해내는 그런 판독률 측면에서 AI 시스템과 그 다음에 이 병리학자가 협업을 했을 때 그러한 이 오진율을 현격히 낮출 수 있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보고된 적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어떤 인간과 어떤 인공지능의 그런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인공지능을 착하고 윤리적으로 잘 개발해서 활용한다면 인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하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제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기술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비즈니스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은 인공지능의 수준이 우리 공상과학 영화에서 묘사하듯이 그렇게 뭐 인류를 위협한다든지 인류를 넘어서서 뭐 인간을 공격한다든지 또 인류와 전쟁을 벌일 정도로 그런 슈퍼 지능이 나오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많이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르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빨리 그런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라고까지는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좁은 의미의 협의의 인공지능,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반 인공지능 또는 뭐 더 센 인공지능, 뭐 스트롱 인공지능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보통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은 대부분 어느 특정 분야에서 특정한 일을 잘하는 그러한 좁은 의미의 또는 약간 약한 인공지능, narrow AI 또는 뭐 weak AI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그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어떤 범용 인공지능이 되기까지는 저희가 조금 아직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과 인공지능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희가 어떻게 뇌가 작동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환경을 인식을 하고 그래서 어떤 변화를 감지하고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고 또한 그런 환경이 변화하면 거기에 적응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진화해 나가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잘못했으면 또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인격이 이제 성숙해진다고 하겠죠. 또는 어떤 분야에서 좀 더 나은 어떤 기술이나 능력을 가진 이제 사람으로 성인으로 진화 발전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인공지능의 현재 수준은 이러한 종합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현재의 능력들을 한 부분 수행한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인 내용들을 모두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언어들, 이것들 저희가 자연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아직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공지능 스피커라고 얘기를 해보지만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상식적인 추론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조금 과업이 내용이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학습 데이터가 조금 소수라든지 아니면 데이터가 조금 편향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식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윤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능력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제로 이런 비즈니스 현장에서 나와 있는 실제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쓰고 있는 인공지능들은 대부분 상당히 윤리적인 고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한 뭐 뉴스 공급이라든지 SNS, 그다음에 자율자동차,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헬스케어, 그다음에 특히 노인분들을 이렇게 상대하는 우리 이 감성 로봇 이런 것들을 보면 윤리적인 어떠한 고려를 상당히 필요로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윤리적 고려가 부족하다면 상당 오작동이나 오히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나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 고려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을 둘러싼 윤리적 이슈들이 왜 중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윤리적인 이슈가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 자체가 과거의 기술과 다르게 인류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현재 우리가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어떤 딥러닝과 같은 기술을 사용해서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부분 여러 개의 레이어로 된 학습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어떤 코딩을 해서 원하는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한 계산식을 집어넣으면 그거에 따라서만 답을 내던 일반적인 컴퓨터와 달리 인공지능은 인간을 어떤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어떤 결과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결과 값이 자칫 인간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블랙박스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고요. 그런데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인공지능이 사회적으로 널리 쓰이게 되면 과거의 어떤 정기라든가 어떤 기계혁명이 인류의 문명의 제도의 사회의 정치에, 그다음에 인간관계에 많은 영향을 가져왔고 변화를 가져왔던 것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제도를 변화시킬 것이고 법이나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특히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교육 같은 경우에서도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과거의 선생님과 그런 제자의 어떤 대면 교육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통한 교육이 됨으로써 또 새로운 이슈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면 실업과 같은 그런 문제도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선하고 책임감 있게 개발되어 사용되어질 것인데 이런 개발되는 회사들이 정말 신뢰성 있게 또는 책임감 있게 투명하게 이러한 인공지능을 과연 개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어떠한 윤리적인 행동 강령이라든지 또 그런 방식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그때의 윤리는 누구의 윤리여야 하는지 또는 그때의 행동 방식은 누구의 행동 방식인지가 그것을 개발하는 또는 학습하는 어떤 사람이나 그런 회사가 몸담은 문화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다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런 인공지능 이슈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그 싱귤래리티라는 것입니다. 싱귤래리티라는 것은 어떤 기술이 어떤 발전을 해 나가다가 어느 수준을 넘었으면 불가역성으로, 즉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데요. 인공지능이 어떤 지수적인 성장을 하다가 어느 단계를 벗어나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스스로 진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인간에게 큰 위해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싱귤래리티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공지능이 정말 신뢰 있고 그다음에 책임감 있고 그다음에 설명 가능하게 개발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슈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인공지능은 보통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 어떤 성과를 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그런 데이터에 담긴 편향이라든가 또는 인종적 또는 어떤 종교적 또는 뭐 성적 그런 편견에 의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는 경우에 대량 실업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슈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가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인공지능에 잘 조화시킬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IBM이라는 그런 회사는 실제로 인공지능을 비즈니스하면서 이러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내놓았고 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IBM은 2016년도 9월 달에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백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서에서는 우리 사내, 그러니까 회사 사내에 인공지능과 관련한 서비스나 기술을 개발할 때 반드시 에틱스 보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적으로 해서 어떤 윤리적이지 못한 그런 인공지능 개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사적으로 교육 과정을 마련을 해서 특히 개발자들이 이런 윤리의식 또는 윤리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인공지능 개발에 임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다 선하고 윤리적인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그러한 개발 계획도, 개발 연구 계획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뭐 회사 하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회사 그리고 또 다른 산업 또 정부 국제기구와도 이러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시민사회라든가 정책 결정자하고도 윤리 문제에 대한 이슈를 함께 논의하고 그분들의 또 피드백을 받아서 사내에 반영시키는 그러한 일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 달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그 인공지능 시대의 원칙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우리 이 IBM의 인공지능 원칙은 세 가지가 가장 큰 것들인데 한 가지는 첫 번째 원칙은 목적입니다. 즉 인공지능은 절대로 인간을 대체하거나 인간의 어떤 그 능력이나 지능을 대체하는 것으로 개발되어서는 안 되고 인간을 보조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것으로 개발되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인공지능은 신뢰감 있게 그다음에 투명하게 개발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인공지능 시대의 원칙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기 때문에 이런 여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 특히 우리 인간들도 이 새로운 급속히 변화하는 발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 교육시키고 이 훈련을 통해서 이 기술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실현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기업이 스스로 나서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저희가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대외적으로도 저희 회사는 이 국제기구라든가 그다음에 시민단체 그다음에 각종 협회 등과도 협력을 해서 이런 인공지능의 어떤 윤리에 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들로부터 또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새롭게 진화시키고 그걸 또 내부에 이렇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공지능 그 윤리 원칙을 실제로는 비즈니스에 직접 적용시키고 또한 어떤 외부와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특히 정책 결정자라든가 고객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또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것이 계속 제대로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끊임없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다 착하고 책임감 있고 그다음에 윤리적인 그러한 인공지능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